오늘은 2027 액티언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액티언은 첫 출시 후 2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서 가솔린은 5월, 하이브리드는 7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외장의 디자인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조작성까지 실내 위주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페이스 리프트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개소세 종료 기준으로 3,845만 원이며 이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약 9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신형 액티언의 외장 컬러는 원톤은 7가지, 투톤은 5가지입니다. 현재 보시는 컬러는 기존에도 있었던 라떼 그레이지 컬러로서 무난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얄 카퍼와 아이언 메탈은 삭제가 되면서 신규 컬러 플리즈마 섀도우와 스칼렛 그로브가 추가가 되면서 라인업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좌우를 이어주는 이 건공감리 형상의 라이트도 동일하게 포함이 됩니다. 특히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액티언은 트림이 단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디자인의 차이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명에 알맞는 블랙 하이글로시와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쁩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신형 액티언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재원이 동일합니다. 전장은 4740mm, 전폭은 1910mm, 전구는 1680mm, 휠베이스는 2680mm로서 투싼 스포티지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휠베이스는 액티언이 가장 작습니다. 액티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동일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미쉐린이 끼워져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흡입형이 들어가 있어서 로드 노이즈나 승차감에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언은 SUV이긴 하지만 도시명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 컬러와 동일한 휠아치가 적용이 되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입니다. 전 측면부와 마찬가지로 부분 변경을 거치긴 했지만 별도의 외장에서의 디자인 변화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KGM 레터링 아래쪽에 하이브리드 배지가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게 가솔린과의 차이점입니다. 액티언은 쿠페형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C필러 쪽에 떨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루프 쪽에는 샤크핀 안테나와 함께 공격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는 스포일러가 배치가 됩니다. 특히 도시명이고 마력이 높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성능에 들어갈 법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범퍼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지었고 또 머플러는 우측에 히든 방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668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44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동일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토레스보다는 소폭 작긴 하지만 동급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안쪽에 러기지 매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칸막이가 있는 수납장과 식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포트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레스에서도 적용이 되었었던 트렁크 열고 닫힘 버튼이 이 안쪽에 액티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짠! 이번에는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3가지이며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스웨이드 인테리어가 기존 블랙 레드 투톤에서 블랙 원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는 카멜 베이지 투톤 퀼팅 인테리어로서 기존에도 있었던 컬러입니다.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등받이 쪽에는 퀼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원톤이 아니고 약간 더 밝은 컬러의 투톤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의 착자감도 불편하지 않고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시트와 동일한 컬러와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으며 안쪽에 콘솔 박스 적재 공간은 꽤나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존 액티언과 비교했을 때 이 전자식 기어 레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조작성이 좋은 편이라서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듀얼 무선 충전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수석의 사람도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부 쪽을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통합 공조 컨트롤 패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다이얼이 배치가 되어서 운전 중의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선과 통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나 오토홀드 버튼이 새롭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12.3인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운영체제 아테나 2.5 인포테인먼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서의 사용성이 가장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클러스터 기준으로는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한정으로 에너지 흐름도도 볼 수 있는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는 이 공조 시스템 패널이 여기 중앙부에 위치했습니다. 교묘하게 스티어링 휠 뒤편에 가려져서 운전 중의 사용성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신형은 이쪽을 여백의 미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운영체제 아테나 2.5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UI의 개편과 반응 속도를 개선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은 터치 반응감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무선 폰 프로젝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안드로이드 오토만 되었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동글을 연결을 해야 됐었는데 신형은 두 개 다 이제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카멜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로즈 골드 몰딩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참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트림 디자인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베이지 투톤을 넣었을 경우에는 로즈 골드 가니쉬와 멜란지 패턴의 가니쉬가 들어가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현재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알파인 오디오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실내 컬러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밝고 따뜻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KGM 차종 중에서 최초로 팟선이 도입된 모델이 바로 액티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5년도 생산분부터 추가를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선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차들 같은 경우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된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팟성이 좋은 점이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루프 쪽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의 선쉐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열고 닫고 또 아예 커버까지 닫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팟선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2열의 리클라이닝도 약간 지원이 되는데요. 수동식이고 요 레버를 통해서 최대 여기까지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한번 보면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페형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헤드룸은 그래도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의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 워크인 디바이스와 독립공조가 아니긴 하지만 에어 송풍구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스템은 27W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C타입 2개 들어가 있고요. 기존 버전과 동일하게 약간의 수납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4륜 구동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턱이 살짝은 올라옵니다. 엄청 높은 건 아니고 제 기준으로 손바닥 반뼘 그 정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도어 트림에는 열선을 총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수동식 선 커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의 시트가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무언가를 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열의 공간이나 옵션 면에 있어서는 패밀리카로 사용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안전벨트 컬러도 이렇게 깔맞춤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자, 저는 2027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액티온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약 2년밖에 안 된 차량인데 벌써 부분 변경을 거쳐서 뭔가 디자인도 바뀌고 옵션도 바뀌고 또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장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파워트레인은 별도로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행감에 있어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달라진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첫 주행 느낌은 거의 전기차에 준하는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1.83 LFP 배터리와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브랜드의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도 조금 크고 또 모터도 싱글이 아니고 듀얼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 주행 가용 범위가 조금 많습니다. 현재는 약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 또 배터리는 60% 정도 차 있을 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방에 하이브리드 전용 인포테인먼트 창이 있는데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파이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단 저속뿐만이 아니라 중고속 영역 구간에서도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다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전기차와 흡사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온의 시야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액티온은 도시명이긴 하지만 키가 조금 더 큰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입니다. 그래서 동급 경쟁차 정도가 비교했을 때 전고도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 시트에 앉아서 운전을 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이진 않습니다. 딱 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는데 쾌적합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대비 사이드 미러의 미러, 이 거울 면적도 넓은 편이라서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쿠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후방 시야도 쾌적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SUV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감은 굉장히 쾌적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봅니다. 이제 윈도우 달아보겠습니다. 사실 실내 정숙도는 막 엄청나게 조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 소음 유입을 어느 정도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감들이 뭔가 프리미엄, 고급화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액티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한정으로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여기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수백 대의 차량을 타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조용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실내 정숙도를 미치는 거는 흡차음제의 면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특히 윈드 노이즈나 외부 소음 유입 같은 경우는 이 도어 실링의 소재와 마감, 퀄리티에 있어서도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액티온 같은 경우는 준중형에서 중형 그 사이 포지션이거든요. 딱 그 정도 체급에 맞는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속도를 올렸을 때 바람 소리는 솔직히 말하면 살짝 들어와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윈드 노이즈나 외부 소음 유입을 막아주는 거 이외에도 로드 노이즈가 있는데요. 현재는 잘 포장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사실 이 노면에서 오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다리 이음새, 한 번 더 다리 이음새 구간, 그리고 약간의 땜빵 구간, 크랙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사실 이 정도 차급이면은 로드 노이즈가 약간 더 시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이 액티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미쉐린 저소음 폼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흡수를 해주는 파일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하체 방음도 동급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액티온 하이브리드에는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안 좋은 노면과 좋은 노면, 그러니까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을 좋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방직턱 구간에서는 이 차체의 흔들림을 조금 제어해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자갈밭길이라든지 살짝의 세미 오프로드를 갔을 때에는 잔여진동, 잔진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도로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별로 없어서 불편함이 없긴 하지만 크랙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 땜빵 구간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도 생각보다 하체가 되게 러프하게 반응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동급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은 상급에 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형으로 바뀌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핸들 좌측에 배치가 됩니다. 이건 다이얼은 아니고 버튼식이에요. 그래서 눌렀을 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을 넣었을 때 오프로드 메뉴도 진입이 가능해요. 자,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는 상태이고요. 자, 그럼 속도를 살짝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준다. 그러다가 금세 엔진 구동이 됩니다. 엔진 구동으로 달려나갔을 때 생각보다 가속감이 경쾌해요. 약간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신형, 그러니까 보험 변경을 거치면서 뭔가 약간의 로직이 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속감이 조금 더 빨라지고 경쾌해졌어요.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엄청나게 는 건 아니지만 초반 응답성이 조금 빨라졌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꼈을 때 피드백이 빨리빨리 다가와서 그런지 좀 더 한국인 감성에 맞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이 듀얼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조합으로 엔진 모터 합산 출력은 204마력에 30.6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모터가 얼마나 보조를 해주냐에 따라서 가속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좀 더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개입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 초반 응답성이 조금 더 빠르게 느껴졌고 그 이후에는 1.5리터 가솔린 엔진이 사실 이게 용량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초기형과 뭔가 좀 로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더 피드백이 빨라지면서 일상 영역 내에서는 아주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밟아보면 이렇게 초반에는 전기 모터로 싹 토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 1.5 가솔린 엔진이 진짜 열심히 돌아갑니다. 열심히 돌아가요. 그렇다고 막 RPM을 엄청나게 높게 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정차해야 돼서 회생제동 레벨 3,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해줄지. 완전 정차가 이게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아주 강하게 세팅을 해 놓더라도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별로 없는 구간에서는 완전 정차까지 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약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정차를 하기에는 살짝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해서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조향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옵션으로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풀옵션 차량이라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방 뷰, 후방 뷰,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셰시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향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퀴가 얼마나 타각이 돌아가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클리어 뷰라고 했는데 바닥이 완전히 보이진 않습니다. 바디 컬러와 연동은 또 안 돼 있네요.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볼게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의외로 이게 휠 베이스가 짧은 것 치고 조향감이 피드백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액티오는 토레스와 셰시와 플랫폼, 파워트레인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랑콜루스라든지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차 자체는 크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조금 작습니다. 보통 휠 베이스가 작은 차량들의 장점이 뭐냐면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갔을 때 회전 반경이 조금 더 좁습니다.
근데 같은 집안의 토레소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액티온도 휠베이스가 짧은 것 치고 이 조향감이 그렇게 피드백이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회전 반경도 짧진 않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신형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 생각보다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이게 근데 회전 반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하중 이동하고 롤링이 조금 발생이 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얘가 세단이 아니잖아요. 키가 큰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하중 이동과 롤링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게 차체 사이즈 대비 약간 오버스펙인 20인치 휠이 잘 붙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하체 밸런스도 막 엄청나게 말랑말랑하게 세팅을 해놓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코너 구간을 지나갔을 때 나름 안정적으로 탈출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급조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생각보다 반응감은 빨라요. 반응감은 빠른데 리어가 움직임이 살짝 둔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전류는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게 따라와 주거든요. 근데 얘가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긴 차량처럼 반응을 해줘요. 거의 한 준대형급의 SUV 정도의 느낌하고 흡사합니다. 물론 액티온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데일리 목적에 가까운 차량이라서 당연히 스포츠성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급 회피 조향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차가 제어를 너무 못해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액티온 하이브리드 한정으로는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으로 반응을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초기형 액티온 같은 경우는 약간 유격이 살짝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신형 부분 변경을 거친 2027 액티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조향감도 조금 더 민첩해졌어요. 그래서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도 소폭 상승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운전하는데 안정감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또 이제 차선 보조, 핸들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약간 굽이진 도로이고요. 여기서 차선 보조와 핸들 유지 보조가 약간 조금 약간 스릴 있게 가주네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약간 반대편 차선하고 가까워지게 갑니다. 주행보조 반응감은 솔직히 말하면은 동급 경쟁차종들의 신차와 비교했을 때 그 디테일의 퀄리티가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고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상시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상시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핸들에서 손을 놓은 지 꽤 되었는데 경고가 되게 늦게 뜹니다. 이제 떴어. 핸들을 잡으시오. 이런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토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잡더라도 얘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고, 그럴 때 이렇게 딱 틀어줘야 됩니다. 요즘 수입 브랜드들도 신차는 토크 방식이 아닌 그립 감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액티온은 이런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형 액티온은 아테나 2.5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차량 제어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성인식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잠깐만, 왜? 음성인식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머, 왜요? 아니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음성인식 서비스 시스템에 연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이거? 지금 KGM 링크 서비스를 개통을 해야지 이런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아쉽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미쉐린 타이어 조합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9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 버전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한 0.1 정도 아주 소폭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주행한 게 막히는 도로는 한 2, 고속도로 8, 한 8대2 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8대2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6.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14.9km인 것에 반해서 실제로 고속 위주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면 말하는 순간 연비가 17로 올라갔어요. 고속 위주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7km면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EV 주행,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해서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7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토레스 기준으로 KNCAP에서 81.6점으로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하이브리드 이전 모델 기준으로 계기판 관련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정숙도를 위해서 엔진룸에 커버를 한 번 더 배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본인은 위쪽에도 흡차음제가 한 번 더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엔진에서 오는 소음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세팅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7 액티언 하이브리드 어떻냐? 가격 대비 종합 점수가 높은 모델입니다. 실용적인 도시명 SUV 타입의 하이브리드 조합으로 연비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대비 조작감이 편해졌다는 것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타 브랜드 신차와 비교했을 때 SDV 확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